자, 1학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차시는 이어서 매기도록 할게요. 35차시고요. 교과서 142쪽에서 14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대단원이 바뀌었고요. 파동과 물질의 성질 부분이 남았습니다. 요거 최대한 요 부분은 문제도 안 넣었어요. 시험을 안 칠 거기 때문에 문제도 안 넣고 그냥 내용만 해가지고 7시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으로 전자기파의 성질과 활용에 맨 처음 소단원으로 간섭과 해절이 있습니다. 요 간섭과 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물리적 대상은 이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고요. 요 주 내용은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 빛이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빛은 파동이라고 어느 정도 결정이 지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빛이 또 입자로 볼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혼란이 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간섭과 회절은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물리학 1에서는 회절은 살짝 언급하거나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물리학 2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수식적으로 다루는 게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섭은 이제 물리학 1에도 있고 2에도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학습 목표는 전자기파 빛이죠. 빛의 간섭과 해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예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간섭 영의 이중슬리 간섭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작년에 실험했었지? 예. 이게 영이 한 실험이에요. 영은 영국 사람인데요. 토마스 영이고요. 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의학자이기도 했던 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네요. 대단한 놈이네. 대단한 분이네요. 저 한참 위에 할아버지죠. 자, 이 영이 했던 실험 이겁니다. 이제 촛불로 유리판을 그을려 가지고 여기에 이제 면도날로 하나 싹 그어요. 그럼 여기 이제 틈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하나는 면도날을 2개 붙여가지고 싹 긋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해서 그린 거고 이 사이 간격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일 슬릿을 통과한 빛은 회절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아주 좁은 공간에 통과한 빛들은 대략적으로 위상이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위상이 같다라는 것은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태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단일 슬릿의 역할은 위상이 같은 빛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즘은 요 단일 슬릿 대신에 레이저를 씁니다. 레이저 자체가 이미 그 결이 맞는 같은 위상의 빛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레이저를 쓰면 요 첫 번째 단일 슬릿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물리학원에서 실험을 했을 때에는 그냥 레이저를 바로 이중 슬릿에 이게 비췄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통과하게 되면 이게 빛이 그냥 입자면요. 그러니까 직직만 해가지고 여기 밝은 무늬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태블릿은 왜 이리 펴놓고 있노? 뭐 딴 거 보나? 뭐 재밌는 거 보나? 왜? 간섭하지 말까? 자, 넘어가고요. 뭐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중앙에는 무조건 밝은 무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같은 위상으로 출발한 두 빛이 같은 거리를 가서 만나게 되면 또 똑같은 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국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요. 근데 요 둘의 경로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파장 차이가 난다. 한 파장 차이가 나면 또 마루 골이 뒤집혀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또 같은 위상으로 만나니까 밝은 무늬인데 근데 요 두 빛의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나는 지점은 마루는 골로 바뀌고 골은 마루로 바뀌니까 위상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마루는 골과 만나고 골은 마루와 만나는 상태가 되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처럼 빛을 파동으로 볼 수 있고 빛이 간섭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이중순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험을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S라고 보통 적어놓은 거는 슬릿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S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한 빛이 회절해서 동일한 위상의 두 빛이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요 S1과 S2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요 이중 슬릿이 있는 곳으로부터 스크린이 있는 곳까지를 라지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실험의 기억이 잘 날랑가 모르겠는데 여기 한 0.1mm, 0.2mm였고요. 요게 1m, 2m, 뭐 심하게는 4m 뭐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약간 비율이 안 맞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좁고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평행광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거리에 비해서 요 거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평행광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임의의 점 P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얘가 평행광선이면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같고요. 요 빨간색 길이만큼이 이제 경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길이가 D니까요. D고 요게 세타면은 요게 세타죠. 예. 요게 세타고 얘가 점이면은 점하고 세타 더하면 90도잖아요. 그럼 점하고 얘 더해도 90도니까 얘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세타가 마주보는 변이 요 빨간색 선이니까 요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경로 차이는 요래조래 고래고래 그래 해서 이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 자체도 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행광선이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평행광선으로 보고 근사를 한 거요. 한 번 더 근사를 합니다. 요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 간선 무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되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요 세타도 거의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되기도 하죠. 거의 똑같죠. 빗변분의 높이나 밑변분의 높이나 빗변하고 밑변의 길이가 거의 똑같으니까 탄젠트 세타나 사인 세타나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DL분의 X가 되고요. 수행평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 빈칸 채우기. 그래서 요게 반파장에 짝수 배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요게 반파장에 홀수 배면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M이 얼마인지 안 죠. M은 0을 포함한 자연수입니다. 0, 1, 2, 3 이렇게. M이 0일 때가 그 보강 간섭일 때는 첫 번째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일 때는 첫 번째 상세 간섭인 거고요. 이럴 때가 각각 두 번째 보강 간섭, 두 번째 상세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중앙 밝은 무늬는 경로 차이가 없죠. 경로 차이가 없으니까 경로 차이를 빨간색으로 적으면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있는 부분 있죠.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있는 부분은 경로 차이가 딱 반파장이 2배가 나는 부분이죠. 2배. 그러니까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시커머니까 시커먼 걸로 적어볼까요? 이 부분은 경로 차이가 딱 반파장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반파장의 1배, 3배, 5배, 7배인 점들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반파장의 0배, 2배, 4배, 6배인 부분은 이제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요 밝은 무늬와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 혹은 어두운 무늬와 인접한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을 보면
요 m으로 쳤을 때 m이 1만큼 차이 났을 때의 그 x의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 밝은 무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은 무늬는 d 탄젠트 세타 1분의 x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조건인데 이때 d는 그 실험하는 동안에는 안 바뀔 거고요. l도 실험하는 동안에는 안 바뀔 겁니다. 근데 m은 이제 밝은 무늬가 첫 번째 밝은 무늬냐 두 번째 밝은 무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근데 인접한 것은 그 델타 m이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면은 양변에 미분을 한다라고 보면요. dl분의 델타 x는 람다 델타 m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델타 x는 m이 1만큼 차이 날 때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길이 간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델타 m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요 델타 x 간섭 무늬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분의 l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에서 요 보통 델타 x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l을 측정하고 일단 d는 너무 좁아서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 실험 기구에 적혀 있는 걸로 집어넣으면 요 레이저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거랑 요걸 아무리 정확히 측정해도 요게 부정확하면 이게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실험 기구는 아마 요게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빨간색이 한 650나노미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험 기구로 계산해 보면 한 300나노미터 정도로 잘못 나왔었는데 아마 요 값이 잘못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요 간섭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은 요게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여기 D가 똑같을 때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비교해 보면 빨간색 사이의 간격이 파란색 사이의 간격보다 넓죠. 왜냐하면 D하고 L이 같을 때 람다가 길수록 요 델타 X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두들 비교해 볼까요? 이 둘은 파장이 같죠? 파장이 같은데 얘는 D가 0.2mm일 때고 얘는 D가 0.4mm일 때입니다. 0.4mm일 때보다 0.2mm일 때 D가 작으니까 요 델타 X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빨간색 레이저만 가지고 실험을 해봤었죠. 근데 학교에 사실 초록색 레이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험을 안 시키는 이유가 좀 그거는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위험해서 이제 잘 안 시킵니다. 초록색은 그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긴 한데요. 정말 운이 나쁘면 눈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얇은 막 감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비눗방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무지개 빛깔 보이고 이런 적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얇은 막 간섭인데요. 혹은 이제 그 물 위에 기름 같은 게 떠 있으면은 약간 무지개 빛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얇은 막 간섭입니다. 얇은 막 간섭은 요 교과서에 있는 걸로 표현해 보면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단일 슬릿 필요 없이 레이저로 바로 이중 슬릿 통과시키는 모습이고요. 실험했으니까 뭐 이건 생략을 하고요. 얇은 막 간섭이 요런 거예요. 이제 비눗방울이나 기름막 같은 경우 보면은 요게 두께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두께가 일정하지 않는데 이때 요 공기, 기름, 물이 있다라고 치면 얘가 공기하고 기름 사이에서도 반사가 일어나고 기름하고 물 사이에서도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요 두 빛이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빛의 경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경로 차이가 역시 또 반파장의 짝수가 배가 되면은 보강 간섭, 홀수 배가 되면은 상쇄 간섭이 되는데 요 두께에 따라서 그 경로 차이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께에 따라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되는 색깔이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두께라도 또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고요. 같은 각도에서 보면은 이제 두께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조건이 되는 색이 달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또 대표적인 간섭 현상의 예가 되겠다. 그다음 회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생소할 겁니다. 물리학 2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절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또 이걸 한글화 해가지고 뭐
요새는 또 다시 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애돌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돈다라는 게 순 한글 말이라 하더라고요. 애도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애도는 것은 요렇게 가는 걸 애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애돌이 회절이 요런 이제 틈이 있을 때 파동이나 빛이 파동이죠 결국에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틈을 따라서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틈을 애돌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애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좁은 틈이 있으면은 파동은 요렇게 막 다 애돌아갑니다. 애돌아가는데 그 애돌아가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결과적으로는 무늬가 약간 이런 무늬가 나와요. 단일 슬릿에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근데 아까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간섭 무늬는 간격이 일정한데요. 밝기도 거의 일정하고요. 근데 이 회절 무늬를 보면 중앙이 일단 됐다 두꺼워요. 그리고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보면. 약간 이런 근데 이런 무늬가 회절 무늬인데 이 회절 무늬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렇게 생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 밝은 무늬는 뭐냐 하면 이건 뭐 없어요. 여기 그냥 이게 틈이 A인 곳에 빛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냥 직진하는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진하는 빛이 중앙의 밝은 무늬를 그냥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 빛들은 전부 다 경로 차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위상이 같았으니까. 그러면 만났을 때 위상도 같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중앙에 두꺼운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애돌아가는 빛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 세타2의 각도로 애돌아가는 빛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세타2는 딱 어떤 각도냐면 이런 각도예요. 얘를 딱 2등분을 해요. 하나, 둘. 2등분을 했을 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경로 차이가 요 빨간색 길인데요. 요게 딱 반파장인 각도예요. 모장이. 그러면 요거 바로 밑에 있는 빛하고 요 바로 밑에 있는 빛도 반파장만큼 차이 나겠죠.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있는 빛하고 요 바로 밑에 있는 빛도 반파장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얘도 상세 간섭, 얘도 상세 간섭, 상세해서 다 상세가 돼 버려요. 짝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인접한 빛 사이의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되는 각도에서는 모든 빛이 상세 간섭을 일으켜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회절 무늬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각도가 더 커지면은 얘를 세 개로 나누어야지 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되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각도를 더 키우면은 네 개로 나누어야지 인접한 빛끼리 반파장 라인에 생기는 각도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세 개로 나누었을 때 인접한 빛끼리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면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해서 얘 둘이는 짝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세 간섭이 되는 짝을. 근데 하나가 남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세되고 하나가 남으니까 중앙 밝은 무늬보다는 좀 어둡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빛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사진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냐? 요게 이제 중앙 밝은 무늬고요. 요게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 밝은 무늬보다는 약하죠. 3분의 1보다 더 밑으로 생기거든요. 얘네 3분의 1 남은 것도 완전히 보강 간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밝기가 얕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노? 밝은 무늬겠습니까? 어두운 무늬겠습니까?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죠. 짝이 다 맞죠. 짝수개니까. 근데 5개로 나눴을 때 인접한 빛끼리 반파장만큼 경로 차이가 나는 각도에서는 또 4개는 짝을 이루고 하나가 남으니까 또 밝은 무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약간 희미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절 무늬를 보면 중앙에서부터 밖으로 갈수록 점점 급격히 이제 그 밝기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스크린 중앙이 요겁니다. 스크린 중앙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간격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a를 몇 번 나누었을 때 인접한 빛끼리의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나는 경우냐? a를 2개로 나눴을 때
예, 그러면 요거에 이제 사인 세타를 하면 요게 이제 반파장만큼 차이 나는 그 지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역시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센터로 근사할 수 있고요. L분의 X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대신에 그걸 집어넣으면 2분의 람다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계산하면 아까 그 이중슬릿 그 밝은 무늬 사이 간격하고 비슷한 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X는 A분의 L 람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D 대신에 A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회절 무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비교해 보면 빨간색이 파장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밝은 무늬, 그러니까 요만큼이 델타 X인 거예요 지금. 요만큼이 X인 겁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 X는 요 중앙 밝은 무늬의 딱 중앙 지점에서 여기까지. 요게 지금 X인 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얘가 X인 거죠.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빨간색이 더 길죠. 예, 그거는 이제 같은 틈 크기면 A가 0.2, 0.2 똑같죠. 그러면 파장이 길수록 요 값이 큽니다. 그러면 같은 파장이면은 틈이 좁을수록 또 이게 중앙 밝은 무늬의 크기가 더 크죠. 요게 이제 회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회절하고 간섭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다중슬릿 회절입니다. 다중슬릿 회절은요, 그 책마다 좀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중슬릿 회절이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중슬릿 간섭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각각의 슬릿에서 빛이 회절하듯 퍼지는데 결국에 이 빛들이 보강 간섭하는 각도이냐 상세 간섭하는 각도이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절은 사실 이렇게 애돌아가는 거고 그 회절한 빛들끼리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늬가 회절 무늬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간섭이고 뭐가 회절이냐, 이게 약간 경계가 모호한데 제가 생각 정리한 거는요, 이것도 모호한데요. 그냥 그 슬릿의 개수를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면은 보통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몇 개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으면 수백 개면은 회절로 이렇게 분류를, 회절 현상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회절도 결국에는 간섭, 제가 볼 때는 그 회절된 빛들끼리의 간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절은 애돌아가는 거고요. 수면파의 회절도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애돌아가는데 그 애돌한 물결파끼리 보강 간섭하는 곳에서는 이제 찰랑거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상세 간섭이 이루는 부분은 이제 물결이 이렇게 잔잔한 부분이고 이런 게 됩니다. 이런 게 틈이 좁을수록 요 와이파이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게 이거죠. 틈이 좁을수록 이제 요게 넓어진다 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천체망원경 있죠. 천체망원경이 구경을 최대한 크게 하려고 하잖아요. 구경을 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경을 크게 한다고 배율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구경이 크면 x 이꼴 a분의 1람다에서 a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다음 a가 커지면 x가 작아져요. x가 작아지면 요 분의 능이 좋아집니다. 결국에 두 개 사이에 이제 회절 무늬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이 뿌얘진다는 거거든요. 중앙 밝은 무늬가 커지니까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거든요. 중앙 밝은 무늬가 작아야지 경계가 명확한 거예요. 근데 중앙 밝은 무늬가 작으려면은 틈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원경의 구경이 클수록 분해 능이 좋아서 멀리 있는 것도 두 개로 나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이 큰 망원경을 찾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회절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DNA 그 염색 DNA X선 회절 사진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알기로 DNA를 발견한 사람의 학부 때 전공은 물리학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리학인데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바꾼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물리학적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생물학을 연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 표면의 무지개 빛도 결국 얇은 맛 간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분광기 중에서 이렇게 회절을 이용한 분광기가 있어요. 이제 회절 격자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 그 보강 간섭 때는 색깔의 각도들이 다 다르니까 색을 분리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해절 격자를 이용한 분광기도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뭐 빠뜨린 게 있나 모르겠네. 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물리학토에서는 이제 요게 좀 부과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